조기 대선을 앞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후보들이 지지를 받기도 하고 도중에 탈락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부터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연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로 같은 지지율을 보입니다. 오히려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1월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은 지지율 유지에 실패하면서 정치 활동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뜻을 접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을 형성한 가운데 대연정 메시지를 들고 나온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지율 2위로 올라서면서 본선 같은 예선으로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끕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파면하고 대선 보궐선거는 5월 9일로 확정됩니다. 보수의 대안으로 인식되며 일정 지지율을 유지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불출마 의사를 밝힙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후 4월 초까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열흘 뒤 구속됩니다. 4월 초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문안 양강 구도가 현실화하고 안철수 후보가 갈 곳 없는 보수 표심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적임자 누굽니까? 4월 중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진행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강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거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보수가 다시 전통의 보수 정당으로 결집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경합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선거 구도는 다시 1강 2중 형태로 재편됩니다. 경비원장들 대통령 된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두인 1강 2중 구도가 유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투표에 이어 대통령 문재인 맞습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면서 선거 국면은 다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청와대를 차지할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